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가유공자와 허국영령이 잠든 국립현충원에 전두환이 방문 기념으로 심었다는 나무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더 어이없는 일이 있습니다. 전두환이 심은 일본산 소나무는 이미 10년 전에 고사했는데 국가보훈처가 같은 수종을 다시 심어놓고 기념식수 표지석까지 그대로 뒀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그 중앙에는 현충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충문을 지나서 바로 왼쪽에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띕니다. 대전현충원이 준공된 이듬해인 1986년, 이곳을 방문한 전두환이 심은 기념식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30년생이다. 그런데 이 나무는 사실 전 씨가 심은 그 나무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전 씨가 심은 나무가 죽자 대전 현충원 측이 같은 종류의 나무를 같은 자리에 심어 놓은 겁니다. 현충원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는 않았는데 최근 한 시민단체가 현충원에 있는 일본산 나무를 조사하던 중에 밝혀졌습니다.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나무로 국가 사적지 등에는 심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심겨져 있어서 조사를 하던 중에 국가기록원에서 전 씨가 1986년 6월에 이 나무를 식재하는 사진을 찾았고요. 죽은 나무를 애써 바꿔치기 해놓고 현충원은 지난해 7월까지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을 나무 아래 그대로 뒀습니다. 역사의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그런 발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념식수가 죽었는데 그걸 다시 똑같은 나무를 구해서 심고 왜 같은 나무로 교체했는지, 교체하고도 표지석을 그대로 둔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전 현충원을 관리하는 국가보훈처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훈처는 전 씨가 자필로 쓴 대전 현충원의 현판과 헌시비 뒤편에 적힌 비문은 조만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5월 단체장을 만나러 광주에 온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이렇게 돌아가신 한신하신 분들이 그 안장돼 계신 영예스러운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해서 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 격에 맞지 않는 흔적이 5.18 40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다음 주에 재판을 받으러 광주에 오는 전두환은 5.18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전 씨가 집권 당시에 5.18 왜곡 시도의 정점에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호화 오찬을 즐기는 전두환. 전두환은 여전히 집단 발포 명령을 포함해 5.18과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이 정부 차원의 5.18 왜곡 시도에 최종 보고를 받았다는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1985년 작성된 광주 사태 진상 해외 홍보 책자 발간 계획이라는 문서에는 정부가 광주 사태를 해외에 올바로 알리기 위해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각하, 즉 대통령이던 전두환이 최종 확인했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또 문서에는 국방장관의 국회 발표 내용을 책자에 담는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문건이 작성되기 직전 당시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보고 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은 진상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불순분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기상천외한 온갖 유언비어는 지역 감정을 자극 선동을 해서 군과 시민을 이간시키고 국방부 헬기 사격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모든 왜곡 활동의 중심에 80위원회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상조사 요구가 거세지자 정권이 80위원회를 통해 조직적인 은폐와 왜곡에 나섰다는 건데 이번에 확인된 문서는 전두환이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두환 지금 이제 서면 보고 필이라고 서면 보고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 문서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정점에 전두환 씨가 있었다라는 여기까지 확인된 거죠. 전두환이 5.18 왜곡의 정점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다음 주 광주를 찾아 시민들에게 어떤 말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이자 AI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솔트록스가 광주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광주에 사무실을 연 5번째 AI 기업인데 관련 기업들이 하나둘 광주로 모여들면서 인공지능 중심 도시 도약에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솔트룩스가 광주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입니다. 2024년까지 3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인 솔트룩스는 연구개발용 데이터 발굴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쏟을 예정입니다. 또 4억 개의 학습된 데이터를 광주시에 기부해 AI 기업들의 광주행을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광주 시민만이 가지고 있는 광주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추진해 나갈 때 강력한 추진력뿐만 아니라 올곧게 그것을 해내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광주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솔트룩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업들의 광주 사무실 개소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코어즈사도 지난달 광주법인 설립을 완료하는 등 광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10개 업체 가운데 5곳이 광주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AI 기업 유치가 순항 중인 가운데 인재 양성 등 AI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인공지능의 언어인 코딩을 교육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개교할 예정이고, 인공지능 집적단지공사도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현재 설계 발주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말부터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광주에서 이제 인공지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광주에 오면 정말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 인공지능 기업 유치 TF 발족 등 AI 생태계 조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광주시. 우수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AI 중심 도시 광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조선시대 품앗이 구호제도인 권분운동이 현세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남의 한 지자체가 깃발을 들고 나섰는데 초등학생들까지 저금통을 내놓는 등 정성이 쌓이면서 한 달여 만에 모금액이 3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의 한 체육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11종의 생필품을 종이 상자에 알차게 담고 예쁜 노란색 스티커 옷을 입혀 체육관 한 구석에 차곡차곡 쌌습니다. 쌀, 라면, 빵도, 과일. 순천시가 무료급식 대상인 취약계층 1,000명에게 열흘에 한 번씩 보내주는 권분 상자입니다. 상자는 모두 순천 시민들이 보내준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목민심서에는 흉년이 들면 관청에서 부자들에게 곡식 내기를 권하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품앗이 미풍양속인 권분 정책을 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마침 책을 읽던 시장이 아이디어를 얻어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목민심서에서 제가 보았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부자들이 자기 호점을 조금 더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시장이 수개월치 봉급 1,000만 원을 통 크게 내놓자 약사들은 마스크와 마스크 판매 수익금 1,4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지니까 상황이 지금 이제 취약계층들이 식사도 못하고 백사개 약국이 거의 참석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기업과 학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해 모금액은 한 달 반 만에 2억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3년간 모은 적금을 털어서 5천만 원을 기탁한 곳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저금통 23만 원을 모은 것을 저금통을 털어서 이렇게 또 기부를 하였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권분운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타이어 재고가 급증해 오늘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추가로 오는 30일 휴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도 미국 판매망의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소울 등 수출 차종을 생산하는 이 공장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휴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3공장의 대형 버스 라인도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가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광주 불교연합회가 5.18 민주광장에 봉축탑을 점등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연합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점등식에 승려들만 참석하도록 했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도 다음 달 30일로 한 달 연기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광주 송정역과 광주공원, 운천저수지 등에 봉축탑을 설치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23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필리핀을 다녀와 목포시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무단 이탈해 편의점과 광주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지금까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3명이 고발됐고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좌초 위기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청와대에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만나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청와대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일 노동계가 협정서 파기를 선언한 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중재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호남권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방사광 가속기 공모 평가 지표를 재조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 총선 당선인 28명은 과학계가 수도권 중심의 접근성보다는 가속기의 성능과 운영 품질을 최우선 요건으로 꼽는다며 공모 평가 항목에서 접근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방사광 가속기 호남권 구축 건의문을 발표하고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5.18 문학상 본상 수상작으로 공선옥 작가의 소설집 은주의 영화가 선정됐습니다. 본상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을 통해 공 작가의 은주의 영화가 작품성뿐만 아니라 5.18 문학상의 정체성에도 부합하는 작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시와 소설, 동화 부문의 신인상도 선정했고 다음 달 23일 시상식에서 상패와 상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하락했습니다.